M5 나왔다. 이거 뭐야? 오 파워? 애플이 미쳤나? 아니 대체 원본이 뭐라고 돼 있길래 파워? 일본 프로가 우나루 파워 으르르릉 파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새벽에 M5 칩셋이 탑재된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비전 프로까지 한 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빠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맥북 프로 14인치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참고로 M5 기본 칩셋이 탑재된 14인치 맥북 프로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6인치 맥북 프로랑 M5 프로나 M5 맥스 이런 칩셋은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맥북 에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맥북 에어가 도대체 언제 나오냐? 보통 맥북 프로가 먼저 출시가 된 다음에 후년에 아마 내년 2026년 초에 맥북 에어가 발매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이 기승전 빠름 얼마나 좋아진 건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일단 반가운 소식은 가격은 동결입니다. 근데 솔직히 살펴봤을 때 가격을 동결 안 하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램은 일단 16기가에서 32기가까지만 선택 가능하고요. 이번에 용량은 굉장히 넓은 폭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512기가부터 무려 4TB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4TB를 선택하면 180만 원을 추가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M4 칩셋에 비해서 확실하게 향상된 성능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AI 성능인데 이번에는 GPU 각 코어에 뉴럴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탑재돼가지고 AI 성능이 3.5배가 향상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 한 세대만에 점프업 한 거라고 치기엔 정말 많이 향상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AI를 통해서 그래픽 작업, 뭐 생성형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한테는 확실한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알아요. 이거 나한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안 드신다면 대부분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금 반응이 도대체 저렇게 좋은 AI 성능을 내가 어디다 쓰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모델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점들을 보더라도 사실 디스플레이도 그대로, 배터리도 그대로, 성능 향상도 GPU 성능으로는 1.6배, 뉴럴 엑셀러레이터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굳이 그 성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3.6배의 AI 성능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메모리 대역폭 이런 것도 전작과 비교하면 아주 약간의 향상이 있을 뿐이라서 전작, 뭐 M4 시리즈나 M3 시리즈에서 굳이 넘어오기에는 메리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애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애플에서 보내준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전 모델들 중에서도 M1 모델이나 인텔 맥을 쓰고 있는 사용자들 대상으로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M4 프로 칩셋이 들어간 거랑 이번에 새로 나온 M5 신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M4 프로 칩이 들어간 거 중고 가격이 사실 M5 이번 신형이랑 약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 시세가 두 개가 좀 비슷한 편이어가지고 만약에 꼭 신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M4 프로로 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사용 환경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선택지를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아이패드 프로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와 13인치 두 가지 사이즈가 한 번에 공개됐는데요. 이번에 M5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하면서 5555 파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써놨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M4 모델 대비해서는 3.5배 빠른 AI 성능, 그리고 M1 대비해서는 5.6배 빠른 AI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패드 프로에도 애플의 차세대 통신 모뎀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아이폰 에어 모델에 들어갔던 N1 칩셋이랑 C1X 모델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배터리 효율도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와이파이도 기존 6E에서 와이파이 7으로 변경이 되고 블루투스도 5.3 버전에서 6 버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유선 충전 속도도 처음으로 최대 60W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외장 디스플레이도 기존에는 6K 60Hz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4K일 때는 120Hz까지도 출력을 지원하고 이제 6K일 때는 동일하게 60Hz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M4 아이패드 프로에서 가격은 추가 인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159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독특한 거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전에 옵션을 선택할 때 이번에는 저장 용량, 메모리, 칩셋의 이제 코어 수까지 옵션에 다 표기를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아이패드 프로 구매 페이지이지만 맥북 프로를 고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확실하게 아이패드 프로에 애플 실리콘 칩셋을 쓴 지는 이제 좀 됐지만 드디어 진짜로 맥북 라인업과 비슷한 그런 생태계 통합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실상 메모리 때문에 저장 용량을 1테라, 2테라로 늘려가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진짜 보시는 분들 중에 난 12기가가 아니라 16기가 메모리를 쓰려고 1TB를 선택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왜 그렇게 선택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선택지를 고르시는 분들의 의견이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도 쓰여 있지만 256기가랑 512GB 저장 용량을 선택하시면은 코어 수가 하나가 컷된 컷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M5 칩을 온전히 쓰고 싶으면은 이제 1TB 이상을 써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M5도 이미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하나 컷이 되더라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에 뭐 자신이 있어서인지 이런 식으로 좀 급 차이를 뒀더라고요. 근데 가격 차이를 보시면은 거의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90만 원 차이면은 그냥 컷칩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M5 아이패드 프로랑 맥북 프로 소식을 이제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뭐 뉴럴 연산 성능이 이만큼 좋아져 봤자 나는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이 1월에 이제 전역하시는데 아이패드 구매할 때 학습용, 영상용 정도고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번 거 사는 거 너무 투머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 답글에 너무 냉정하게 이미 어떤 분이 학습용, 영상용으로 쓸 거면은 M1 아이패드 그냥 상태 좋은 거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저도 솔직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지난번 M4 아이패드 프로 사고 나서 너무 비싸다, 내가 이걸 쓸 일도 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서도 실물로 만져봤을 때 진짜 좋긴 좋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 디스플레이랑 이 얇은 두께, 특히나 이분은 13인치 구매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 얇은 두께의 큰 13인치 화면으로 딱 봤을 때 이 완성도가 진짜 그냥 그 타입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정도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전용 매직 키보드까지 딱 거치를 했을 때 너무 아름답긴 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관에서 주는, 눈으로 딱 봤을 때의 엄청난 만족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M5는 별로 추천하고 싶네요. 차라리 M4 아이패드 프로를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확실히 M4 아이패드 프로랑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랑은 실물에서 오는 느낌이 확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M1 아이패드 프로 아니면 M4 아이패드 프로.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비전 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비전 프로가 M2 칩셋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공개가 된 이후에 2년 만에 M5 칩셋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롭게 나온 건데, 사실 하드웨어에서의 변경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전 프로에서의 문제점은 칩셋이 느리고 뭐 사양이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불편한 이유는 물리적으로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이렇게 물리적인 사용 환경 자체가 불편한 게 가장 컸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뭔가 개선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다음 세대 비전 프로가 나온다고 하면은 무게가 400g대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스펙상 무게는 오히려 100g 늘어난 스펙으로 보여요. 100g 늘어난 게 기기 자체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 게 아니라 스트랩이 하나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트랩이 이전에는 싱글 밴드가 있는, 이걸 이제 솔로 니트 밴드라고 하는데 이걸로 고정을 해서 썼다면 이번에는 듀얼 니트 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통수랑 머리 정수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형태의 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밴드의 넓은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다 보니까 100g 정도 무게가 늘어나는 이런 약간의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머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좀 분산시키면서 착용감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M2 비전 프로에다가 듀얼 니트 밴드로 교체만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교체해서 썼을 때 실제로 체감상의 변화가 있는지는 실물 리뷰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더라고요. 자체 제작한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로 이전 세대 대비해서 10% 더 많은 픽셀을 표현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10% 더 많은 픽셀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게 우리 눈에 얼마나 큰 차이로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120Hz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로 뭔가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됐고요. 배터리 타임이 30분 정도 더 늘어났고 아주 한층 향상된 배터리 타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 프로는 뭔가 2세대라고 하기에는 약간 1.5세대 마이너한 업그레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새롭게 공개된 M5 칩셋 제품들을 살펴봤는데 저는 이 제품들을 보면서 사실 밍밍했습니다. 맛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뭔가 짚어드릴 만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솔직히 디자인 변화도 거의 없고 AI 기능이 뭔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고 AI 성능이 3.5배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뭐에 어떻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단서들을 봤을 때 저는 애플이 뭔가 앞으로를 위해서 좀 큰 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지난번 iOS 26대 발표를 하면서 비전 OS랑 뭐 아이패드 OS랑 다 좀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리퀴드 글래스라고 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다 변경을 했고 이제는 또 맥북과 아이패드, 비전 프로 요 세 가지에 다 동일한 칩셋을 적용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번 M5 칩에는 뉴럴 액셀러레이터가 들어가면서 AI 성능도 확 끌어올렸고요. 이런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좀 예상을 해보면 애플이 확실히 AI를 버렸다라기보다는 AI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제 예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애플이 뭔가 더 생태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걸로 봤을 때 하나의 칩셋에다가 AI 성능을 더 강화하면서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이 AI를 통해서 다양한 OS를 통합 관리하게 하려는 것 아닐까. 그렇게 되면은 좀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는 단순히 그냥 맥북에서 보던 사파리를 뭐 아이패드에서 그대로 열어서 보는 이 정도의 기기 간 연동만 가능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AI가 실제로 맥북에서 하던 작업들을 막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자동 관리가 되고 말 그대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생태계 안에 있는 기기들을 한 번에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것 아닐까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애플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예상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뭘 하겠다라거나 이제 너네가 언제부터는 이걸 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될 만한 AI 관련해서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번 M5 제품들 공개에서는 딱히 뭐 기대될 만한 포인트도 별로 없었고 그냥 밍밍한 매년 발표하는 하드웨어 스펙 업그레이드의 연장선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지갑을 열게 하기에는 참 애매하다라는 게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이번 기기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 좀 더 잘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이번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역시나 재탕 이렇게 보이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실물 구하게 되면은 실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